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새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치기가 뭐냐면 어 그냥 자기가 앞서 나간 사람들을 그냥 자기 능력과는 별개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앞에 끼어들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보니까 엄청 막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보통 근데 중소기업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 피해 의식이 좀 많고 애초에 좀 자기가 이제 두려움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이 되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약간 도피처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보통은 대한민국의 시설 대기업들이 있어요. 다 이게 시설 대기업인데 이제 한국의 특징이기도 한 이 시설 대기업들에 가가지고 그냥 뭐 약간 숨어서 꿀빠는 뺑기치는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원하는데 일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기업이라는 게 그 스타벅스 무슨 뭐 큰 매장에서 숨어서 뺑기치는 그런 거랑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우선은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급 낮은 취업자들이 그냥 자기가 그 집단에 자기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게 완전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집합체거든요. 특히나 한국 대기업은 태생상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이제 시설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 본사의 일들 중에서 이제 기획 업무는 거의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명이 그 대기업 전체를 이끄는 건데, 그러니까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목표도 아니고 그냥 그 약간 중간 관리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시어머니가 되는 거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커요. 그리고 무슨 뭐 회사 다니면서 시어머니가 많다. 그런 분들이 보통 시어머니 행동에 약간 환장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좀 희한한 점인데, 뭐 근데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이기도 하죠. 중소기업이 전혀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중소기업 무시하는 사람은 요즘 취준생밖에 없어요. 진짜로 중소기업이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 가보면 아는데, 근데 약간 좀 사회생활 못 해본 분들 이 사실 취준생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무슨 뭐 집단에 호가호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뭐 나 저기 뭐냐 대단지 아파트 주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 그리고 늘 말하는 게 점심시간 식당 고르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식당 고를 때 무슨 뭐 대기업 식당만 골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라가는 것에 자연스러운 게 이제 회사인데 이제 착각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취준생 스스로가 상품성이 없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계속해서 집단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게 태워지지가 않아. 진짜로 태워지지가 않아. 그랬으면 좋겠어, 로쇼도.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 능력이 사실은 평균 이하인 취준생들이, 근데 이거는 좀 자기가 지적 능력이 높으면은 뭐 알아서 잘 풀리니까 더더욱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 또 상위권 스펙일수록 오히려 막 이곳저곳 다 다녀. 그러니까 더 사회에서 더 잘 나가. 근데 꼭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그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못 뽑히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그냥 나는 중소기업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다. 공무원 학원 강사들이 또 그런 거에 더 환상을 부추겨 주는 게 있어요. 그래, 그 중소기업 가봤자 고생만 하니까 내 강의 사서 들어라.
구급 공무원 하면은 상위 20%다. 안 좋은 직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순경, 그리고 요즘 교정직, 그 말 그대로 깐수, 그리고 소방관, 그리고 이제 순경 딸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원들이 그런 환상을 주입시켜 주는데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다시 또 그 뭐냐,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근데 어지간하면 가서 일하는 게 장점인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일할 때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내가 중소기업 가가지고는 대충 일하고 대기업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학생 시절에 배웠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가려가면서 공부하는 거 봤어요. 그냥 꾸준히 잘해.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가면은 자기의 그 사회적 안정망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가도 없어. 아무도 커버를 안 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 굉장히 좀 대기업 가면은 누가 날 커버 쳐주겠지. 금속노조, 민주노총 들어가가지고 파업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게 커버를 안 쳐줘요. 커버를 쳐주는 그 시대도 지났어. 그러니까 로쇼가 늘 이과는 어지간하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과 간 다음에 뭐 나도 이제 이과 가서 대기업 쉽게 가야지. 이과 가서 대학도 쉽게 가고, 이과 애들이 지금 대학을 되게 쉽게 가니까 조금 이따 그것도 말할게요. 그 이제 그 평균이 건국대 수준인 시대인재라고 하는 시대의 인재라는 학원이 있대요. 시대인재가 평균이 건국대인 것도 이제 한국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가고 있는 거지만 뭐 약간 지금 이거 뭐 학벌 문제도 아니야. 이게 진짜 자기가 좀 자기 상품성이 진짜 좋아야 돼요. 근데 물론 자기 상품성이 좋은 사람이 무슨 뭐 대기업에 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그리고 진짜로 무슨 일을 할지를 좀 정하면은 거기서 딱 티가 나. 맛집이 그러잖아요. 맛집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어? 잘 나가는 곳은 막 이상한데 골목에 있어도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남은 사람들이 또 잔여물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첫 번째는 일을 하기 싫은 게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자기가 평상시에 막 무시해왔던 게 찔리니까 괜히 가면 내가 이제 무시당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내가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혹시 뭐 맛집 줄 서는 거 보고 저기는 골목집이고 규모가 작아서 무시해도 되겠는가? 사람이 저렇게 많이 타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저 집은 그냥 노포집이야. 해봤자 대기업 식당이 아니니까 저 집 무시해야지.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제발 좀. 나 진짜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보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으로 세상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특히 취준생들이나 또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생산 직군들이 약간 억하심정에 형, 내 회사 이름 보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 취급 당하지. 바보 취급. 근데 이제 또 막 저 직장이 끝직장이다. 그런 시대가 근데 한국은 70년대도 없었어요. 한국이 왜냐면 국토가 되게 좁기 때문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잘 나가는 거지. 뭐 어디 집단에 가가지고 나 뺑기 쳐야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금방 그 발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이상한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무슨 뭐 갑질 하기도 어렵다니까. 갑질도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큰 집단에 있으면 내가 왕따 시키듯이. 그건 정치예요, 정치. 정치는 다수가 소수를 이제 찍어 누르는 방식이 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그게 어려워. 비즈니스는 그게 어렵다니까요.
지금 정치랑 경제랑 굉장히 혼동하는데 이게 취준생한테도 옮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했던 퀴즈들이 이제 뭐만 하면은 파업 탄핵하면은 이 세상이 망고땡으로 다 해결될 줄 알고서 대기업은 이제 크니까 말 그대로 큰 대 미들신 이러니까 크고 신뢰가 있으면은 작은 기업 막 찍어 누르고 갑질하고 내가 이제 목줄 죄였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서 해봐. 이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뭉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겠죠. 근데 내가 못 나가니까 그럼 최소한 나는 대기업이라도 있어야지. 혹은 이제 나는 이제 밥벌이 못하니까 의사라도 따야지. 그게 생각보다 안 된다니까. 그 따더라도 그게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한국이 굉장히 그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국이 되게 개인주의예요. 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뭐 큰 기업 혹은 정부라 할지라도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바이패스가 가능해요. 우회가 가능해.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는 어쨌든 임팩트가 큰 사람들, 큰 기업들 위주로 뭉치기 때문에 한 집단이나 한 팀, 한 본부가 보통은 어떤 사업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무슨 뭐 규정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규정은 이것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거 한마디 한 다음에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슨 뭐 조직 체계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정치랑 다르죠. 정치는 어쨌든 뽑아놓으면은 뭐 무슨 도덕쟁탈전으로 간 다음에 무슨 뭐 금고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이 아닌 이상 당신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그런 거랑 달라. 권리 보장이랑 좀 달라요. 권리가 비즈니스는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위에 상위 위원회가 있으면 그냥 다 밑에 거를 덮어 씌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부모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제가 드디어 KT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사회에서 리더 그룹인가? 아니 그 위에 위원회 해가지고 계속 돌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냅두겠어? 누가 냅둬? KT니까 이제 앞으로 통신에 관련된 거는 KT 담당자님을 통해서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냅둔다니까. 뭐 어쩌라고 담당자 너가 뭐 돼? 이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규정상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밑에 하부 조직은 따라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위원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럼 그 위원회에 끼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 위원회에 끼려면 어쨌든 거기서 또 개인의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농사 짓듯이 그리고 그냥 뭐 시설 관리하듯이 저 이거 공장 이 장비 운용하는 관리사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뭉갤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취준생들은 그런 거에 막 환상을 누가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뻥입니다. 뻥.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 사회생활 솔직히 회사 생활 6개월 이상 안 해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 회사랑 학원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비즈니스랑 정치는 완전 다르고 정반대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뭐 큰 집단 민주노총으로 파업으로 때려 부수는 게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거는 정치의 영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어. 요즘에 그 민주노총들도 생각보다 파업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남는 게 없는데 왜 가서 고생해? 누가 화염병 왜 던져? 주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콩고물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 그 인터넷 보면은 중소기업 괴담, 중소기업 가면 보장을 못 받아요. 보장을 어디 가서 못 받? 보장이라는 것도 좀 희한해. 보장 무슨 뭐 각자 다른데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퇴근하고 던지고 만세 부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보통 학교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착각하시고 뭐 학교에서는 애들 가르치고 애들이 나를 뭐 건드릴 수 없을 것이야.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던질 수도 없어. 퇴근하고 던지는 직무는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직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좋아하는 것도
내가 이제 공무원 되니까 규정상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도 솔직히 안 통해. 왜냐면 공무원들조차도 그냥 위원회,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선출직들이 그 밑에 하부 조직을 완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은. 근데 자기가 잘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되겠지.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지. 그냥 뭐 하나만 하면은 무슨 뭐 마패처럼 자기가 평생 보장받는 거 이런 건 진짜 없어요. 그 원래 없었고 옛날 변호사도 그 정도까지는 못했어. 근데 요즘에 취준생들의 그 요구사항이 거의 뭐 망상에 가까워요. 옛날 사법시험 변호사들도 그 정도까지는 못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뭐 뭣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스펙도 변변치 않은 애들이 왜 옛날 사법시험 합격자들보다도 더 높은 대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아 비대증이죠. 그리고 늘 말하지만 그 취준생이 사실은 회사를 고를 그게 안 돼요. 이것도 계속 말했는데 이게 한국이 약간 좀 이상한 무슨 뭐 어떤 그 유행이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그렇게 잘 골라? 그러면서 비트코인 1달러도 안 사고 뭐 그렇게 회사를 잘 알아? 회사를 잘 고를 수도 없고 회사를 잘 고른다 하더라도 이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간다니까? 진짜 다 진짜 이상.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편했던 7, 80년대 꿀 빨았던 근데 사실 꿀도 아니었지만요. 부모님들조차도 다 아는데 약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잔소리하는 건 있지만 근데 세상이 진짜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변화다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무슨 뭐 그 스테이터스를 원하면 안 돼. 그리고 블라인드 그 커뮤니티 같이 형 내 회사 이름 보이지 그거는 진짜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좀 그 사람들도 다 말하지만 생산직이에요. 그리고 또 생산직은 또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생산직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생산직의 안정성과 화이트 칼라의 흰 와이셔츠 이거 두 개가 공존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하는 게 지금 그 요구사항인데 그런 게 없어요. 일단 가보면 알아. 생산직처럼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완전히 따까리로 전락할 것인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리직이 되어가지고 불안정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뭐 금융권이고 제조업이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가가지고 막상 안정성을 꾀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밑밥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참고로 밑밥 까는 사람 되게 한국에서 안 좋아합니다. 핑계거리 하나 잡아놓고 인질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사무직 같은 또 고소득을 올린다? 그런 것도 없어. 예전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 더 없어. 지금 빵 프로라 보시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 딱 한 만큼 나와요. 뭔가 조직이 나를 보호해준다던가 그런 거 진짜 없어. 조직이 보호해주는 거? 솔직히 화장실 급은 좀 달라. 건물 회사들마다 화장실은 좀 케이스가 다른데 화장실 정도 복지?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도 근데 중요한 복지이긴 한데 화장실 복지는 그거 하나는 인정. 근데 다른 것 빼고 진짜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아니까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한 직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고객이 바잉을 해줘야지. 근데 고객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꿀 빠는 직무를. 내가 돈 주고 썼는데 사람이 거기서 꿀 빨고 앉아 있으면 다른 회사 가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돈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이나 회사 관련된 말은 그냥 100%가 뻥이야. 진짜 100%가 뻥이야. 자기가 잘나야 돼. 무조건. 자기가 잘나는 거를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증명해내야 돼. 그것 빼고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사실은 뭐 취업의 관문조차도 하나 제대로 뭐 거기서 머뭇머뭇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 생각입니다.